매일 쏟아지는 각종 쓰레기로 도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치워도 치워도 또다시 쌓여만 가는 쓰레기 더미들. 우리는 1인당 하루에 1kg의 생활 쓰레기를 배출해내고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 도시를 또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거의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먼 미래로 봤을 때는 매립이 문제가 됩니다. 쓰레기 처리 방식 중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매립 처리 방식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사실상 토지의 사용을 마비시킨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매일 쓰레기를 배출해낸다면 쓰레기는 머지않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오늘도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도시,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1월 전면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이는 쓰레기에 가격 개념을 도입해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정책이다. 쓰레기 배출에 돈을 낸다는 개념이 당시로서는 생소했고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1994년 약 5만 8천 톤이던 하루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제도 시행 첫 해인 1995년 약 4만 8천 톤으로 17.8% 급감했으며 시행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해 제도 시행 직전에 비해 16%가량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특히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이 크게 증가해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된 매립률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쓰레기 배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재활용률입니다. 재활용은 그때 8,900톤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29,000톤으로 대폭 올라가 있는데요.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으면 처리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게 약 15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을 높여서 재활용 자원화를 통해서 약 5조 원, 약 20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폐기해야 할 쓰레기 외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 버리는 분리수거도 이때부터 실천되었으며 이제는 생활문화의 하나로 잘 정착되었다.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일반 비닐봉투 대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쓰레기는 잘 버려야 하고 버릴 때는 돈을 내야 한다는 인식 역시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 특히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서울시만 보더라도 하루에 약 3,18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쏟아내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에서 제공한 최근 4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평균 13,000톤이며 이를 연간으로 따져보면 약 500만 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생활 쓰레기에 비해 쉽게 줄어들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를 저희들이 또 원인을 분석해 보게 되면 대개 우리가 국물 문화라죠, 그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빵 문화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푸짐한 상차림을 즐기는 민족으로 상에는 꼭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탕이나 찌개 같은 국물을 함께 올리곤 했다. 또 음식만큼은 푸짐하게 즐기자는 인식이 있어 이는 고스란히 쓰레기가 되곤 했다. 우리는 매일 하루에 0.25kg씩 음식물을 버리곤 하는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놀라운 수치다. 초기 상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야채고, 그죠? 곡물이고 생선이고 육류 아닙니까? 근데 그 가치를 배출되는 걸로 다시 이렇게 환산을 시켜보게 되면 이게 거의 15조,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약 15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간 15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라도 잘만 처리한다면 이를 경제적인 효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중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엔 이를 퇴비화시키거나 사료화시켜 재활용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수원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약 200톤가량 반입이 되고 있다. 하루에 한 200톤 현재 반입이 되고 있고 그 음식물 수거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40대 정도가 현재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반입되는 약 200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들은 이곳에서 여러 가지 단계의 처리 공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된다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85%를 차지하는 수분을 빼고 각종 이물질을 제거한 뒤 남은 약 7%가량이 가축 사료로 만들어지고 있다. 1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30분 이상 건조 과정을 거쳐 병원균이 완전히 사멸된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가루 형태의 사료로 포장되어 다시 판매가 된다. 연간 발생된 사료양은 1년에 한 3,00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일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한 1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단미 사료로 생산을 해가지고 14개 양계 농가에 저희가 유상 판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단미 사료는 전국 14개 양계 농가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1톤당 4만 원. 하루에 10톤을 생산해내니 버려진 쓰레기로 하루 40만 원을 다시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가축 사료로 만들어져 새롭게 쓰이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하지만 초기 음식물 쓰레기에 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 시민들이 이제 시민 의식이 많이 향상돼가지고 이제 음식물하고 분류는 잘 하시긴 하세요. 근데 이제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이제 채소류 같은 경우도 대파나 그 미나리 같은 뿌리 부분은 이제 음식물이 아니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과일 껍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런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은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2005년부터 매립이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대부분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파쇄, 선별 공정을 거치는데 이때 통으로 된 과일이나 고기나 생선의 뼈 등은 기계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초기부터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잘못 구별해 버리는 사례가 많다. 음식물이 아닌 쓰레기를 살펴보면 채소류 중에서는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와 옥수수 껍질 등이 속하며 과일류 중에서는 호두나 밤 등의 껍데기와 과일의 씨, 또 소나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도 생활 쓰레기로 구분해야 한다. 또 조개, 소라, 게 등의 어패류에서 나오는 껍데기와 생선의 뼈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쉽게 말해 부패가 되는 것과 부패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버리면 되는데 이때 수분을 잘 걸러 배출해야 침출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생활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스티커 방식, 봉투 방식, RFID 방식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중 RFID 방식은 버린 무게를 계량해 요금을 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식단표나 뭐 원자재 살 때도 계획적으로 이렇게 미리 적어가서 그 양이 가축수에 맞게끔 이렇게 해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감량 줄인 다음에 그래도 나오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좀 물기를 빼서 꼭 짠다든지 이렇게 망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짠 많이 잘 짜지거든요. 물기를 빼서 배출해 주시면
많은 양의 그 감소가 될 수 있고요. 처리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에 환경 부담금을 더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야 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쓰레기는 매일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생활 폐기물 하루 발생량은 약 5만 톤. 이 중 약 8천 톤가량이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소각 등의 중간 처리 과정을 거쳐 곧바로 매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유해가스도 발생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OECD 국가 중 4위, 독일의 매립 비율이 0.5%, 벨기에가 1.2%, 일본이 1.3%인 것에 비해 한국은 15.6%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매립할 땅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매립지가 부족하고 또 그 토지는 거의 한 50년 동안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 오염이 가중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활용률을 높여가는 수밖에 뿐이에요. 1992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생활 쓰레기가 반입되는 수도권 매립지. 김포와 인천의 해안 간척지에 건설된 이곳에선 수도권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 이 중 제1매립장은 폐기물 매립이 완료되었고 현재 매립 진행 중인 제2매립장은 2016년까지가 사용 기한인데 현재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제 매립 대신 재활용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만 한다. 한번 매립되고 나면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 생활 쓰레기가 새롭게 연료로 부활하는 곳이 있다. 바로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생활 쓰레기들을 선별 과정을 거쳐 하루 100톤 이상의 고형 연료로 생산해내고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 쓰레기 중에는 비닐, 종이, 천, 스티로폼 등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에 타는 물질, 종이, 비닐 등을 선별해서 고형 연료를 제조합니다. 버려진 생활 쓰레기가 화석 연료 대신 사용되는 고형 연료로 이 쓸모 있는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다. 여기는 전처리 설비입니다. 생활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가연물만 선별해서 연료로 만들기 위한 선별 시설입니다. 처음 트롯멜 스크린에서 크기별로 선별을 하고 저 뒤쪽에 풍력 선별기에서 중량으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광학 선별기에서 염소 성분을 제거합니다. 하루 약 200톤의 생활 쓰레기가 이곳에 들어오면 선별 과정을 거쳐 종이와 비닐 등 가연성 쓰레기만 분류해낸다. 이때 걸러진 음식물 쓰레기와 불에 타지 않는 불연물 등은 다시 매립장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렇게 최종 선별된 가연물은 분쇄기에서 150mm 이하로 다시 잘게 파쇄한 후 건조하고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원기둥 모양의 펠립, 고형 연료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희 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 약 45%는 고형 연료로 제조되어 연료로 사용이 되고 약 30%는 유기물 불연물로 반출되어 다시 매립이 됩니다. 그리고 약 25%는 수분 증발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매립기한 연장 및 폐자원을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형 연료는
수분이 10% 이하, 배분이 20% 이하, 염소가 1% 이하이며 발열량이 1kg당 4,800kcal나 된다. 이는 화석연료의 대체 연료로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약 2만 1,000톤 감축시켜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연료는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 대신 사용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병합 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각 가정이나 산업체에 난방을 공급하기도 한다. 만약에 100톤의 생활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그중 45톤이 이렇게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쓰이게 되는 것이다. 당장 그 가치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석탄을 태우는 곳이 있다면 이거를 대체를 시켜주게 되면 결국은 그 연료의 2분의 1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탄 1톤 태울 걸 갖다 이쪽은 2톤을 태우게 되면 결국은 똑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석 연료를 줄일 수가 있고 지금 뭐 그 예를 들면 천연 도시가스라든가 또 뭐 석유계를 사용하는 곳이라도 결국은 이게 한 3톤을 3배 정도 기존 연료의 3배 정도를 태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연료를 절감시키는 게 가능하고 또 비용적으로 굉장히 상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체 연료인 거죠. 쓰레기를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닌 다시 주워 재활용하고 그래서 새로운 자원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쓰레기를 잘 버리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생활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넘쳐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는 특히 아파트 지역보다 일반 주택가에서 좀 더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엔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골목의 환경 미화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바로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이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예. 재활용하는데 수입 좀 많이 돼요? 네? 수입이 많이 되시냐고. 예? 수입보다도 그냥 봉사하는 거지. 마포구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주택가의 일정 장소에서 정해진 요일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 정거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내가 한 4, 50년 돼요. 이 동네 산지. 그때만 해도 형편이 없었는데 재활용 하고부터 많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처음에는 장소 선정을 놓고 주민들의 거부 반응이 심했지만 재활용 정거장을 실시한 후 거리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율은 높아지고 쓰레기는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네, 수고하셨어요. 현장에는 재활용 관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재활용을 분리를 하고 주위에 청소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재활용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면 잘 못하시는 분은 홍보도 해드리고 도와주기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반응은 좋죠. 되게 열심히 잘하시고 쓰레기가 너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하니까 반으로 줄어요, 쓰레기가. 재활용 정거장을 통해 분리수거된 쓰레기는 수거 차량이 와서 다시 차고지로 수거해 간다. 하루에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약 1톤 정도. 종이, 플라스틱, 캔 등 종류별로 무게를 달고 킬로그램당 돈으로 매겨지는데 이 쓰레기들은 다시 고물상에 판매되고 쓰레기가 필요한 다른 곳들로 계속 순환되고 있다. 네, 재활용 정거장은 주택가 일정 장소에
정해진 요일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여 주민이 스스로 재활용품을 가져나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고 구에서 이를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기존 문전 배출에 대한 수집 운반 등 처리 비용 과다, 거리 환경 저해, 자원 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분리된 쓰레기는 돈이 되고 이 쓰레기를 팔아 생긴 일정량의 돈은 재활용 판매 기금으로 입금돼 재활용 정거장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결국 쓰레기를 줄이는데 다시 사용되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에 맞춰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돼 매장에 걸리는 옷들. 우리는 손쉽게 쇼핑을 하고 또 손쉽게 물건을 버리고 있다. 근대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공장에 들어왔고 이는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어 놓았다.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가 크게 절감돼 제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우리는 대량 소비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패스트 의류들이 마구 쏟아지는 시대. 거리에 널린 옷들은 유행이 지나면 한 시즌도 채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를 처리할 때 나오는 각종 유해 물질은 또다시 지구를 위협한다.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하여 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곳이 있다. 물건의 나눔과 자원의 순환을 돕자는 취지로 설립된 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곳에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기증받은 헌 물건들이 깨끗하게 수선돼 다시 판매되고 있다. 기증되는 물건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의류, 다음으로 잡화, 도서, 가전 등 다양한 물건들이 기증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박광수 씨는 오늘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구입했다. 오늘 저기 모자를 사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잘 샀어요. 예. 모든 분이 필요 없는 걸 갖다 놔서 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와서 서로 가짜 물무기연식으로 싸게 사니까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와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격. 한 번 쓴 물건이지만 선별 과정과 수선 과정을 거쳐 판매되기 때문에 상태가 꽤 좋다. 어딘가에 그냥 버려졌을지 모를 헌 물건이 새 주인을 찾는 곳이다. 아무래도 기증품을 받고 그걸 다시 재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그 과정은 쓰레기를 일단 줄인다는 가장 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 제품들이 버려지게 된다면 그걸 소각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라던가 또 환경 오염 이런 요소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원을 수산시킨다는 것들은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킨다던가 아니면 쓰레기 소각 비용을 줄인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또 누군가는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 재활용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는 점은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나눔과 순환. 물품 재사용은 이제 새로운 생활 공동체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최근 재사용률이 높아 인기가 많은 물건 중 하나이다. 제가 봤던 책을 여기다 주기도 하고요. 제가 책을 사가기도 해요. 여기 있는 그러면 책들 중에서 제일 여기서 가장 관심 있는 책이 뭐예요? 문학책이요. 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고려해 헌 책을 위주로 모아놓은 이곳. 대부분이 어린이 책들인데 이곳에 들어온 어린이 책 중 80에서 90%가 다시 판매된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얼마 정도가 들어와요? 하루에 저희가 일주일에 약 3,000권 정도 받고 있고요. 하루에는 한 500권에서 한 600권 정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읽고 나면 책장에 꽂아두거나 무심코 버리게 되는 책들. 쓸모없이 버려지기 전에
여러 번 새 주인을 만난 후에야 쓰레기가 될 일이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재활용 센터. 이곳에서도 버려진 물건들이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한 번 쓴 중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생활용품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팔거나 남들이 내놓은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온라인 직거래에 비해 물건 상태 확인이 쉽고 품질 보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좀 더 안전한 구매가 가능하다. 이거 23만 원이네. 이거 배송비 혹시 포함인가요? 아니요,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별도요? 멀어도 배송이 돼요? 네, 그것도 가능한데 배송비가 별도로 있고요. 네. 거리당 이제 배송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수록 배송비가 좀 나가시죠. 안 깎아주실 거죠? 가구 리폼 일을 하며 자주 이곳에 들른다는 안선영 씨는 오늘도 작업할 화장대와 의자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이런 제품들을 찍어내는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주머니를 생각하면 아주 비싼, 그 핸드메이드는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가전이나 이런 기성 가구들이 찍어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안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그거를 좀 줄이는 거는 바꿔 쓰고 돌려 쓰고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야 되는데 이런 데가 있다는 건 되게 좋아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 그런 것들을 왔다가 다른 사람 통해서 그냥 도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안 되면 이제 폐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돌려 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좋은 환경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물건의 상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 재판매하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이 중고 매장의 장점. 특히 가구, 가전, 생활용품들이 한데 모여 있어 힘들게 발품 팔지 않고도 좋은 중고 제품을 건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아서 자주 이용해요. 어떤 거 해보셨나요? 가구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했었어요? 장도 사고 TV 다이도 사고 또 가지고 있던 TV 다이도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중고 물품은 예전에 남이 쓰던 물건이라는 인식에서 지구를 위한 물건 재사용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상품들 종류도 많고 또 값도 싸고 또 내가 이렇게 다녀가면서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적이라 어쨌든 이거를 마음대로 버리면은 폐기물 되고 또 누가 치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사서 쓰면은 그것도 환경을 위하는 일이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건을 팔 때는 주의 사항들도 있다. 부속품들은 모두 챙겨올 것. 네, 잠시만요. 이건 아답터는 안 가져오셨어요? 네. 네, 이건 매입이 좀 어렵습니다. 네,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만. 요거 작성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성함, 주소, 휴대폰만 좀 적어주십시오. 네. 네, 연식 혹시 아세요? 2011년식이네요. 예, 근데 요거는 보상이 2만 원 가능해요. 연식이 조금 오래된 편이라 2만 원 가능하고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지인 소개로 소개받아서 왔는데 집에 안 쓰는 밥솥이랑 노트북이 있어서 혹시 판매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왔는데 노트북은 제가 아답터를 못 갖고 와서 못 챙겨와서 노트북은 다음에 와서 다시 팔아야 될 것 같고요. 밥솥은 금액이 소액이지만 조금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제품을, 물건을 저는 필요가 없지만 저는 현금을 보상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는 필요한 사람은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 때는 모두 물건의 고장이나 결함, 흠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매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내방 매입을 신청하면 출장을 나가 직접 매입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보상가에 출장비나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다. 고객님이 내놓으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파실 때 먼저 이제 깨끗이 닦아서 내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어디 흠이 있다거나 뭐 좀 이렇게 좀 고장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뭐 수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더 높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죠. 재활용센터 2층에 마련된 작은 공간. 이곳은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폐자원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아트센터다. 이곳에선 자전거, 유리, 종이, 가죽, 섬유, 조명 등 수명을 다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곳이다. 제가 원래는 자전거 소모품을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부품들은 사회적 기업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를 수리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인데 거기선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소모품을 구매해가지고 세척을 마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폐자전거에서 나왔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조명. 자세히 보니 폐자전거에서 나온 부품들로 만들어졌다. 버려지는 것들이잖아요, 우선은. 근데 되게 가치 없고 빛을 잃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빛을 내는 존재가 되면 그런 게 사물이 되면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명으로 만들게 됐고요. 정지은 씨는 3년 전부터 버려지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빛을 잃은 쓰레기가 빛을 내는 작품으로 변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큰 즐거움이자 기쁨이다. 폐자전거로 조명을 만드는 작업 외에 다양한 폐자원들이 그녀의 손에 들어가면 새로 조립되고 새 색깔을 입으며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근사하게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백화점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카드 결제기를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카드 결제기에 연결되는 PC에서 나오는 키보드 R이고요. 이거는 결제기이고 여기 나오는 그 버튼들이에요. 컴퓨터 키보드에서 나오는 자판과 카드 결제기에서 나오는 버튼까지 알뜰하게 쓰여 만들어진 모형집. 누가 이것을 보고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버려지면 또 쓰레기거든요. 근데 업사이클을 하는 거는 이 사이클을 조금 더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버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20여) 명의 작가들이 모여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고 있는 이곳. 또 다른 공방에선 버려진 책들이 한창 변신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 몇 번 재활용되다 더 이상 쓸모없어진 폐책들이 모여 어린이들을 위한 업사이클링 설치 작품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있다. 유도영 씨는 폐자원으로 갤러리나 전시회에 출품할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그 도서관에서 기증한 책이에요. 버려진 책이라고 폐 책이죠. 그걸 가지고 한 300권 정도를 가지고 설치 작품으로 의뢰를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미있는 작품으로 승화시킨 업사이클링 작품들. 밝고 유쾌한 방식으로 표현해내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었기에 아이들은 더욱 친숙하게 작품을 만나고 거기서 쓰레기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곤 한다. 재활용 용품, 그러니까 그 업사이클이란 그 단어 자체가
기존에 있는 새로운 어떤 기능을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업사이클링인데 보통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장신구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가구를 새로운 가구를 만든다거나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으로 계속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분들도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 처음에는 보고 이게 다들 아세요, 전시를 하면. 그래서 일단 그 쉽게 접할 수가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들 창의력 그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력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평소 어린이들을 위해 창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유도영 씨. 그래서 그의 작품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기발랄함이 엿보이는데 동화책과 폐가전제품에서 나온 부품들은 대부분 살아있는 생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최근엔 리사이클링에서 진화된 업사이클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리사이클링이 생활 속에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을 수선해 재사용하는 일이라면 다운사이클링은 이전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쓰임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재활용이 이에 해당된다. 재생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업사이클링은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의 한계를 뛰어넘은 쓰레기의 화려한 변신. 올바른 자원 순환을 이끌고 있는 업사이클링은 궁극적으로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우리에게는 오래전부터 물건을 대물림하면서 아껴 쓰고 오래 쓰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무분별하게 버려지며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한 헌 물건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들.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쓰레기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쓰레기의 역습을 받고 말 것이다. 쓰레기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를 잘 버리고 재사용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